차갑게 식어버린 변방의 밤 공기를 찢으며 칠흑 같은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된 수십 개의 그림자가 반파된 풍운객잔의 지붕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무림맹주 제가련이 은밀하게 양성해 온 최정예 살수 부대인 흑영대였다. 오직 맹주의 명령만을 따르며 흔적 없이 초적을 도륙하는 그들에게 변방의 허름한 객잔 하나를 불태우고 여주인을 참살하라는 임무는 산책보다도 쉬운 일탈에 불과했다. 객잔 내부는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으나 살수들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사냥감을 찾는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객잔의 가장 깊고 습기 찬 지하실 안쪽, 연소와는 흙먼지로 엉망이 된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실 구석의 낡은 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의 거친 호흡이 어두운 공간을 채웠고 마침내 단단한 안반 아래 은밀하게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검붉은 칠이 벗겨진 낡은 목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다는 듯 그 낡은 목함을 품속 깊이 끌어안았다. 천하의 무림맹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그리고 맹주 제가련의 끔찍한 과거와 연관된 치명적인 비밀이 담긴 물건이었으나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뿐이었다. 그녀가 목함을 옷자락으로 감싸려는 찰나 지하실의 튼튼한 천장을 이루고 있던 두꺼운 나무, 널판지들이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났다. 부서진 잔해들과 함께 흑영대의 우두머리가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며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져 내렸다. 그의 손에 들린 시퍼런 단검에는 스치기만 해도 살같이 녹아내리는 맹독이 짙게 발라져 있었고 도끼가 뿜어내는 역겨운 냄새가 순식간에 지하실의 눅눅한 공기를 집어삼켰다. 우두머리의 뒤를 이어 10여 명의 살수들이 거미떼처럼 천장의 구멍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연소와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맹주님의 명이다. 그 상자와 함께 뼈가루조차 남기지 않고 태워주마. 살수의 우두머리가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턱을 치켜들었다. 그는 연소와가 품에 안고 있는 낡은 목함을 확인하고는 임무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신하며 검을 치켜 올렸다. 절정의 경지에 오른 살수의 기운이 지하실을 짓누르자 이류의 호신술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연소와는 숨이 막혀 헛구역질을 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목함을 품에서 놓지 않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살수의 단검이 허공을 가르며 연소와의 가느다란 목줄기를 향해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렸다. 그러나 맹독을 머금은 칼끝이 그녀의 피부에 닿기 한 치 앞. 지하실 전체를 구성하고 있던 두꺼운 돌벽이 마치 종이장처럼 통째로 뜯겨나가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수만 근의 바위 더미가 살수들을 덮쳤고 바깥의 차가운 달빛이 무너진 벽면을 통해 지하실 내부로 거칠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어지러운 흙먼지를 유유히 가르며 기름때가 잔뜩 묻은 낡은 집신이 부서진 바위 위를 무심하게 밟고 올라섰다. 불과 반 시즌 전까지만 해도 수백 리 밖의 무림맹 본단에서 맹주의 단전을 박살내고 있던 절대자 백무진이었다. 공간을 축제하듯 접어버리며 중원의 밤하늘을 가로질러온 그의 등 뒤로는 그 압도적인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숨을 몰아쉬는 남궁설이 간신히 매달리듯 서 있었다. 백무진은 지하실을 채운 살수들의 흉엄한 살기를 마치 아침 이슬보다 가볍게 무시하며 품에 목함을 안고 주저앉아 있는 연소와를 향해 피곤한 시선을 던졌다. 청소해 놓으라니까 기어코 객잔을 박살내고 있군. 그의 건조하고 나른한 음성이 지하실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연소와의 목을 치려다 거대한 벽면 붕괴의 충격에 뒤로 튕겨나갔던 살수의 우두머리는 눈앞에 나타난 허름한 점소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백 리박 본단에 있어야 할 차가 눈 깜짝할 새에 변방의 객잔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들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현상이었다. 하지만 훈련받은 살수답게 그는 당혹감을 살기로 짓누르며 다시 한번 단검을 고쳐 쥐고 백무진의 심장을 향해 맹렬하게 쇄도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냐. 당장 되져라. 도끼를 머금은 검날이 백무진의 가슴팍에 닿으려던 찰나. 백무진은 허리춤에 꽂혀있던 낡은 부직갱이를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가볍게 하품을 내뱉었다. 그의 무심한 시선이 돌진하는 살수와 마주치는 순간 파천무상결의 압도적인 무형기운이 그의 눈빛을 타고 폭발적으로 쏘아져 나갔다. 거대한 쇠망치로 정면을 후려치는 듯한 끔찍한 파공성이 터져나왔고 살수의 우두머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에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것처럼 몸이 꺾이며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그가 쥐고 있던 맹독의 단검은 백무진의 몸에 닿기는커녕 공기 중에 흩어진 호신강기의 여파만으로 모래알처럼 바스러져 내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살수의 우두머리가 무너진 돌벽에 처박혀 피를 토하며 경련했다. 단 한 번의 눈빛과 아주 옅은 기운의 방출만으로 절정의 살수가 단전이 박살나며 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압도적이고 비현실적인 무력 앞에 연소화를 포위하고 있던 나머지 10여 명의 흑영대 살수들은 영혼까지 얼어붙은 채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백무진은 뒷목을 거칠게 긁적이며 자신을 향해 경악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살수들을 향해 지독하게 서늘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다. 쓰레기들은 한 번에 덤벼라.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니까. 그의 나른한 한마디가 지하실의 무너진 잔해 사이로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백무진의 나른하고도 서늘한 선고가 지하실의 무너진 잔해 사이로 흩어지자 얼어붙어 있던 10여 명의 흑영대 살수들은 본능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일제히 이를 악물었다. 상대는 거대한 공간을 축지하듯 접어버리고 나타나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절정에 이른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단숨에 폐인으로 만들어버린 규격 외의 마신이었다. 평범한 전술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음을 직감한 그들은 맹주, 제가련에게 끔찍하게 세뇌당한 그림자들답게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신맥을 강제로 역류시키며 남은 생명력을 모조리 불태우기 시작했다. 살수들의 전신에서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살기와 맹독의 기운이 지하실의 습기 찬 공기를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였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바닥을 박차고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10명이 넘는 인류 살수들이 목숨을 담보로 펼쳐내는 최후의 합격지는 사방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직 중앙의 표적을 향해 맹독을 머금은 쾌검을 쏟아붓는 잔혹한 동기어진의 수법이었다. 지옥으로 함께 가자. 살수 중 하나의 입에서 짐승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터져나옴과 동시에 수십 가닥의 시퍼런 검기가 거대한 그물처럼 얽히며 백무진의 정수리를 향해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 스치기만 해도 전신의 뼈가 녹아내린다는 치명적인 맹독의 폭풍 속에서도 백무진은 허리에 짚은 손을 내리지도 않은 채 지독하게 피곤한 하품을 길게 내뱉었다. 시끄러운 벌레들이군. 그의 무심하고 건조한 음성이 맹독의 폭풍을 거칠게 가르고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백무진의 마르고 거친 오른손이 아주 가볍게 허공을 향해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느릿하게 뻗어있던 그의 굳은 살박인 손가락들이 손바닥 안으로 천천히 접혀 들어가며 하나의 단단한 주먹을 쥐었다. 소식을 전개하는 거창한 기압이나 내공을 폭발시키는 화려한 움직임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무심하게 움켜쥐는 듯한 평범하고 가벼운 손짓 한 번이었으나 그 순간 지하실 내부의 공간 전체가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백무진의 주먹을 중심으로 맹렬하게 압축되기 시작했다. 생사경의 아득한 경지에 오른 절대자가 펼쳐내는 파천무상결의 무형 기운이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 공간 자체의 밀도를 수만 근의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짓눌러버린 것이다. 허공에서 백무진을 향해 쏟아지던 맹독의 검기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맷돌에 갈려 들어간 것처럼 끔찍한 비명을 내며 그 자리에서 쇳가루가 되어 산산조각이 났다. 압도적인 멸망은 검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무기를 잃고 허공에 떠있던 10여 명의 흑영대 살수들은 자신들의 전신을 짓누르는 절대적인 중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거대한 파리채에 정면으로 얻어맞은 벌레들처럼 지하실 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추락했다. 단단한 안반으로 이루어진 지하실 바닥이 거미줄처럼 쩍쩍 갈라지며 깊게 패였고, 살수들은 그 잔해 속에 처박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단발마조차 내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경련했다. 단 한 번의 가벼운 소나기 쥐무로 생명력마저 불태우며 달려들던 무림맥. 최정의 암살부대 전체가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처참하고 흉측한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지하실에는 더 이상의 살기나 역겨운 맹독의 기운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단전이 파괴된 채 바닥을 기어다니는 살수들이 내뱉는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기괴하고 무겁게 맴돌고 있었다. 그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학살극을 백무진의 등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남궁설은 또다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무의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백무진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제가 숨통을 끊겠습니다. 남궁세가의 소가주다운 차갑고 단호한 제안이 눅눅한 지하실을 울렸으나 백무진은 몹시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바닥에 쓰러진 살수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냅둬라. 저놈들 윗선에 공포를 심어줘야 하니. 그의 건조한 목소리에는 적을 향한 자비 따위는 단 한 줌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살수들을 참살하는 대신 폐인으로 살려보내는 것이 맹류. 제가련과 그 배후의 무림맹 수뇌부에게 뼈저린 절망을 안겨줄 가장 잔혹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꿰뚫어본 절대적인 포식자의 서늘한 오만함 그 자체였다. 백무진은 살수들에게서 완전히 흥미를 잃고 시선을 거둔 뒤 무너진 돌벽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객잔주 연소화를 향해 느릿한 걸음을 옮겼다. 연소화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노리며 거칠게 쇄도하던 살수들이 한순간에 바닥을 기는 벌레로 전락한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백무진의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오자 황급히 정신을 차리며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목함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단아한 얼굴은 무너진 잔해의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소중한 목함을 감싸 쥔 손끝은 거칠게 까져 붉은 피가 맺혀 있었으나 그녀의 맑은 눈빛만큼은 그 어떤 천하의 보물보다 소중한 것을 무사히 지켜냈다는 깊은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연소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벅찬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곁에서 장작을 패던 평범한 점소인 줄로만 알았던 백무진이 사실은 천하를 발밑에 두는 절대적인 강자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으나 그가 누구이든 간에 자신의 목숨과 이 객잔 지하의 끔찍한 비밀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거창한 감사를 표하는 연소화의 절박하고도 비장한 태도와는 달리 백무진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품에 안고 있는 낡은 목함에는 단 한 줌의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몹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박살 난 지하실의 천장과 무너져 내린 객잔의 돌벽을 번갈아 가며 훑어보았다. 됐고 잠자리나 새로 내놓아라. 천하의 무림맹 본단을 완벽하게 잿더미로 만들고 수백 리를 단숨에 넘어와 최정의 살수들을 소나기 하나로 제압한 절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한없이 가볍고 뻔뻔한 투덜거림이었다. 천하의 존망이나 무림의 거대한 비밀보다 자신의 낡은 잠자리와 당장의 수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듯한 백무진의 지독하게 무심한 태도에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여 있던 연소화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어이없는 헛웃음이 아주 작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흙먼지 투성이인 백무진의 낡은 앞치마를 멍하니 올려다보며 이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사내가 머무는 한 낡고 초라한 풍운객자는 중원의 어떤 난공불락의 성체보다도 안전한 요새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어지러운 지하실에 무너진 천장 틈새로 쏟아져 내리던 차가운 달빛이 백무진의 나른하게 굽은 어깨 너머로 흩어지며 새로운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준비를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달빛이 부서진 지하실의 틈새를 비추자 참혹하게 무너져 내린 풍운객잔의 처참한 몰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십 년간 변방의 길손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며 평화로운 쉼터가 되어주었던 객자는 무림맹 살수들의 끔찍한 습격과 백무진의 압도적인 힘이 충돌한 여파로 기둥 하나 성하게 남지 않은 완벽한 폐허로 변해버렸다. 산산조각난 널판지와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에서 단전이 박살난 채 바닥을 기어다니는 흑영대 살수들은 백무진의 낡은 집신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두려워하며 필사적으로 몸을 숨기려 발버둥 쳤다. 불과 반 시즌 전까지만 해도 맹주의 명령 아래 타인의 목숨을 벌레처럼 거두던 무자비한 사신들이 이제는 진짜 압도적인 포식자 앞에서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비참한 벌레로 전락한 것이다. 백무진은 핏자국 하나 묻지 않은 앞치마를 툭툭 털어내며 지옥도로 변해버린 지하실 바닥을 몹시 귀찮은 눈으로 한번 흘겨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천하의 아니나 무림맹의 거대한 배후 따위가 아니라 당장 오늘 밤 지친 몸을 뉘고 달콤한 낮잠을 청할 푹신한 잠자리가 산산조각 났다는 지독한 짜증뿐이었다. 연소와는 무너진 잔해 속에 멍하니 주저앉은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객잔이 완벽한 잿더미가 된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통곡하며 주저앉았을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그녀의 단아한 눈빛에는 슬픔 대신 차갑고 서늘한 결의가 단단하게 맺히고 있었다. 그녀의 거칠고 상처 입은 손끝은 품속에 숨겨둔 낡은 목함을 더욱 강하게 끌어쥐었다. 그 낡은 목함 안에는 무림맹주 제가련이 과거 정파의 진정한 수장을 암살하고 권력을 찬탈했다는 끔찍한 진실과 수만 명의 무고한 백성을 제물로 바쳐 붉은 단약을 연성해 온 사악한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혈서가 담겨 있었다. 연소와는 이 거대한 비밀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림맹의 끔찍한 잔당들이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해 끝없이 몰려들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굳은 결심을 내린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상자가 있는 한 놈들의 끔찍한 추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장함과 두려움이 가득 묻어나는 연소와의 목소리였으나 백무진은 콧방귀조차 뀌지 않고 부서진 기둥 조각을 발로 툭툭 걷어찰 뿐이었다. 상자 안에 천하를 뒤집을 비밀이 들어있든 무림의 절대 보물이 들어있든 생사경의 아득한 경지에 오른 절대자에게는 그저 불쏘시개보다 못한 성가신 나무 토막에 불과했다. 그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오직 조용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이었고 그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요구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남궁설이 짙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걸어 나왔다. 남궁설은 진흙으로 엉망이 된 객잔 바닥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창백한 이마를 차가운 돌바닥에 정중하게 맞대었다. 남궁세가의 가장 고요하고 화려한 정각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쉬시옵소서. 천하를 호령하는 5대 세가의 긍지 높은 소가주가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초라한 점소이에게 자신의 가문을 여관방처럼 내어주겠다며 간청하는 기이하고도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남궁설의 심장은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무림의 낡은 자존심 따위는 이미 그녀의 뇌리에서 하얗게 지워진 지 오래였고 이 압도적인 재앙을 자신의 가문으로 온전히 모실 수만 있다면 호시탐탐 남궁세가를 노리던 외부의 짐승들은 백무진의 헛기침 한 번에 모조리 짓눌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백무진은 무릎을 꿇은 절대가인의 은빛 정수리를 한없이 귀찮은 듯 내려다보더니 이내 뻐근한 어깨를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돌리며 나른한 혀를 찼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내 가문도 부숴버릴 테니 길이나 안내해라. 그 건조하고도 끔찍한 협박에 남궁설의 등골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으나 그녀의 고개 숙인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짙은 환희와 안도감의 미소가 번져갔다. 백무진은 연소와에게 턱짓으로 따라오라는 무언의 낡은 신호를 보낸 뒤 남궁설이 안내하는 어스름한 숲길을 향해 느릿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천하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멸망의 발걸음이 무림의 중심인 남궁세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수백 리 떨어진 무림맹 본단에 붕괴된 중심 전각. 단전이 완벽하게 꿰뚫린 채 산산조각 난 황금 옥좌에 비참하게 처박혀 있던 맹주 제가련은 입가로 끊임없이 검붉은 피를 개워내며 짐승의 단말마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절정의 무공과 천하를 지배하던 거대한 권력은 이름 모를 점소이의 가벼운 손가락, 튕기기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사방을 에워싼 끔찍한 절망과 살을 내는 고통 속에서 제가련의 초점이 흐려진 동공이 점차 짐승 같은 광기로 탁하게 물들어갈 즈음이었다. 박살난 전각에 짙은 어둠 속에서 기괴하고 끈적한 핏빛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인간의 형상을 한 기분. 나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100년 전 중원을 피바다로 만들고 정파의 연합에 의해 완벽하게 멸망했다고 알려진 사악한 집단, 혈교의 끔찍한 주술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파의 상징인 무림맹의 심장부에서 붉은 단약을 연성하도록 배후에서 제가련의 탐욕을 부추기고 타락시킨 무림의 진짜 거대한 흑막이었다. 빛빛 그림자는 단전이 파괴되어 헐떡이는 제가련을 몹시 흥미로운 장난감 보듯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고 역겨운 기운을 사방으로 뿜어냈다. 그의 앙상한 손에는 붉은 단약 수만 개를 극한으로 응축시킨 듯한 심장처럼 기괴하게 박동하는 시퍼런 마귀가 담긴 구슬이 들려 있었다. 정파의 맹주로서 지켜왔던 마지막 얄팍한 이성마저 붕괴된 제가련은 그 사악한 마귀의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엄한 유혹을 향해 망가진 두 팔을 처절하게 뻗어 올렸다. 인간으로서의 영혼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오직 백무진을 향한 끔찍한 복수심만을 맹세하며 스스로 혈교의 흉측한 괴물로 거듭나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차갑고 서늘한 달빛마저 두려움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하늘 위로 중원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하고 사악한 핏빛 폭풍이 서서히 또아리를 틀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